미세먼지는 어느새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태우는 플라즈마 버너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즈마 연구실 송영훈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무더위 속에서 미세먼지가 다시 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더더욱 답답한 그런 공기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미세먼지 우선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1차 및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굴뚝이나 배기관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가 1차 미세먼지고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를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예. 분석을 해보면 2차 미세먼지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약 한 3분의 2 차지를 할 만큼 높다고 합니다. 네. 3분의 2. 그만큼 많다면 2차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또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를 달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디젤차의 배기관에서 이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인데요.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약 250도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요. 실제 도심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배기가스의 온도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매연 저감 장치가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 기존 이 장치에는 일정 온도가 돼야지 작동을 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단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어떤 건가요? 예, 플라즈마 버너입니다. 플라즈마는 초고온에서 이제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그 이온화된 기체를 말하는데요. 예. 좀 개념이 다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술이 우리의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형광등도 플라즈마 일종이고 또 벽걸이 TV도 플라즈마 기술이 채택된 기술입니다. 네. 그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유차 운전 시 발생하는 매연이 이제 배기관에 설치된 그 필터에 걸러져 있는데요. 플라즈마 버너라는 한 장치를 엔진과 저감 장치 사이에 놓고 배기 온도가 낮을 때 그 고온으로 올려서 그 매연을 태워버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장치가 버너가 일반 버너가 개발되었는데요. 부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개발된 거는 음료수 캔 정도로 아주 작은 예. 부피이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이 캔 콜라 그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성도 높이고 또 예. 그리고 이제 엔진의 운전 조건이나 배기가스 온도에도 상관없이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 버너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로 매연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 보면 한 6만 킬로 정도 주행했을 때 봐도 예. 한 매연 저감률이 현재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게 한 80%지만 저희는 한 95%씩 계속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질소 산화물도 90%씩 저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 산화물과 또 이 미세먼지 대부분을 절감시키는 그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예.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외에도 이 기술이 어느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군 차량이 있는데요. 군 차량은 이제 연간 주행 거리가 짧아서 미세먼지를 많이 내놓지는 않지만 군부대에는 그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특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기엔 최적의 현장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차량 50여 대 이미 장착을 해서 실증하고 있고 9월 달부터 또 100대를 추가로 또 장착을 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군부대 그 특수 차량에 개발된 기술을 우선 적용한 이유가 그 군부대는 이제 정비병들이 매일같이 그 성능을 모니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군에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상용화에도 조금 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미세먼지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항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대형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나다고요. 예, 대형 선박에는 이제 자동차 수천 대 이런 데 맞먹는 그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제 항로를 다니는 그 신규 선박에는 이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가 붙어 있지만 막상 우리한테 더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연안을 다니는 선박들입니다. 네. 어선들이나 그런 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달려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달아야 되고 특히 이제 서해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선박이 현재 수만 대가 운항되고 있어요. 네. 거기 아무것도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규제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자, 플라즈마 버너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저 자동차 기술을 이렇게 선박에 곧바로 적용시키기엔 좀 어려움이 네. 그 선박의 연료에는 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예. 황 성분이 이제 촉매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촉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특수하게 플라즈마 버너를 이용해서 네. 온도를 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이 기술을 쓰면 선박도 상당히 잘 처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연료의 황 성분이 원래는 매연 저감 장치에 방해가 되는 물질인데 그렇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플라즈마 버너 기술 또 어떤 곳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그 도심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에도 그 엄격한 질소 산화물 규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 탈질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가동을 시키면 아직 처음에는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탈질 설비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질소 산화물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대형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을 하면 가동된 지 한 10분 만에 탈질 설비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질소 산화물을 실질적으로 거의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그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올 9월부터 그 실증 실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되는 이 도심을 달리는 경유차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차량들, 공사차도 될 것이고요. 예. 군용 차량이나 혹은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화력 발전소, 그렇죠. 이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이런 시설들에서 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플라즈마 버너 기술을 개발을 하신 건데,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시기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때 이제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거는 쉬웠는데요. 대신 이제 가격을 낮춘다든지 네. 내구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과정은 이제 개발된 기술을 실증해주는 현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네. 개발된 기술이 연구 개발까지만 진행되고 이제 후속으로 실용화 단계를 밟지 못해서 이제 사장되는 기술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예. 몇 해 전부터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부각되면서 네. 이제 군수 차량 및 발전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겨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거든요. 예. 그 플라즈마가 예. 그 말은 어렵지만 형광등이나 뭐 예. TV나 여러 가지에 쓰이는 그런 물질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 플라즈마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플라즈마는 이제 일단 기체는 보통 이제 그 중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높은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하면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예. 또 다른 기체의 이제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되게 되려고 이제 뭔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태양도 그렇고 네. 천둥 번개 칠 때 그 번개도 네. 다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고온 상태에다가 열려 넣으면은 화염이 굉장히 잘 안정되게 킬 수 있다. 그 아이디어로 시작을 된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플라즈마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군에서 이렇게 실증도 되고 발전소에서 실증이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나 이런 데도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사실 중국이나 인근 국가에서 넘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빨리 보급을 하려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들하고도 그런
그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 그 매연 저감 장치 이걸 몽고에다가 해외 원조 사업으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증 시험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세계에서도 미세먼지 잡는 똑똑한 기술로 그렇죠.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송영훈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